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좌절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불안하고, 잘하고 있는 것인가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요전에 라이브 영상에서 잠깐 나온 이야기를 다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열심히 산다. 이것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해가 다 지고 집에 들어오고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반복을 하면서 이거는 인간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승진을 하거나 위로 올라가면 더 나을까 생각을 해서 위에 상사들을 보니까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요, 저보다 더 퇴근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여기에 있다가는 점점 더 힘들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고 직장을 나왔을 때 제가 제일 항상 다짐했던 것은, 앞으로 나는 내가 하고픈 것만 하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픈 대로 한번 하고 살아보자. 네. 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데에는 굉장히 부자로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 우선은 그렇게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악이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거는 그쵸? 그런 마음으로 우선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게으른 삶을 살았죠. 늦게 일어나고, 또 요가를 9시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요가를 가서 한 2시간 하고, 아니 1시간 넘게 하고 오면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그런 생활을 한 1년 하면서 정말 굶어 죽지는 않는구나. 제가 책이 그렇게 쓰고 한 1년 후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저는 뚝딱 쓰면 한 몇 개월이면 나온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백수로서 책을 썼는데도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거의 수입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은행에서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굶어 죽지 않고 나름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 후부터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게으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늦게 일어나고, 네, 여행도 길게 갔죠. 신혼여행부터 6개월 가고, 중간중간 여행도 한 달을 가기도 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또 전혀 수입이 없고, 오히려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빚을 지어서 간 적도 있어요. 정말 그냥 순간 즐거운 거를 선택을 하면서, 빚이 있어도 몰라, 그거는 다음 달에 생각하자, 다시 와서 또 가게를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열심히 사는 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가 훨씬 더 열심히 사는데? 아니래요. 근데 친구들이 저보고 열심히 산다 그러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산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나는 열심히 사는 게 맞구나. 근데 내가 그 단어를 싫어했던 거는, 그거는 애쓰는 것에 느낌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쓰는 삶과 노력하는 삶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확실히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 어떤 연예인들은 정말 대중의 인기를 얻고자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죠. 애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근데 그 연예인들을 좋아해지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지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뭔가 노래나 연기에 몰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열심히 안 하냐? 또 아니죠. 열심히는 하죠. 하지만 뭔가 애쓰는 느낌과 다르죠. 누구는 막 그 아이돌도 보면은요. 춤도 굉장히 애쓰면서 치는 애들이 있고요. 정말 무대를 즐기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돛담배를 들었죠. 바람을 맞는 돛담배는 순풍으로 쑥 노를 젓지 않아도 간다. 그죠? 근데 바람이 역풍인데 돛담배가 있어서 노를 열심히 준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를 열심히 저어서 이 바람과 맞아서 가려면 힘들죠? 안 가나요? 가긴 가죠. 가긴 간다고요. 열심히 노를 젓기 때문에 가죠. 근데 힘들죠. 이게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력은 해야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순풍해서 즐겁게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내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직업을 구할 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내가 그냥 노후를 살면서도 우리가 삶의 전체를 살 때 이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내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요. 네, 훨씬 덜 힘이 들면서도 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내 안의 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가 우선 짧게 10초 동안 같이 카운트하면서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번 하고 10초를 보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원래 한 1분, 2분은 해야 되는데 제가 10초만 우선 해볼게요. 자, 눈을 감으시고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보세요. 제가 수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셨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막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셨나요?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막 잡생각이 들어왔나요? 이따가 뭐 먹지? 제가 깰 때가 됐는데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이따 저거 해야 되는데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이따 밥 뭐 먹을까? 영화 뭐 볼까? 이런 생각 혹시 아무 거라도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근데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탁 했는데 내 의지와 다른 생각들이 나오죠. 걔는 누구일까요? 무서운 그런 것 같다. 내가 마음을 먹은 대로 안 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말자고 결심했는데 생각이 삐져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막 계속 생각이 들죠. 머릿속에 막 뭐 했어.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엄청 중얼거리거든요. 걔는 누굴까요? 나일까요? 나는 근데 내가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내 마음은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드냐고요. 명상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 그것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이 아닐까? 네, 막 자신의 의견을 막 말하고 싶어 하는 어떤 꼬마아이가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는 이 말이, 이 꼬마가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주면 엄청 잘하고 힘이 세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꼬마가 힘이 세져가지고 자기 의견을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갈까요? 근데 이 꼬마는 사실 별로 뭐 성과나 성공이나 뭐 방향을 잘 가는 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굉장히 즉흥적이야.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제 아이도 보면 항상 즉흥적이고 본능적이고, 근데 순간순간 그냥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 꼬마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이 꼬마아이가 아니라 진짜 저 깊숙하게 있는 진짜 나의 소리입니다. 또 진짜가 있어요. 진짜 나가 있어요. 얘는 꼬마아이. 근데 우리가 진짜 나의 소리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습관이 안 들이고 또 너무 꼬마아이 소리만 듣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나를 잃어버린다고 하죠. 나를 잃고 그냥 이렇게 어디에 쓸리듯이 휩쓸리듯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굳이 뭐 명상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요, 이 진짜 나를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한테요. 예를 들면 사소한 것을 하나 살 때요. 밥을 메뉴를 고른다거나 또는 뭐 다이소에서 공책을 고를 때에도요. 그냥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거가 좋을까? 정말 먹고 싶은 게 뭐야? 한번 그렇게 달래줘 보는 거죠. 또는 나도 모르게 이 아이가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틀어놓고 좋은 음악이 있고 하면 몸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움직이죠. 또는 뭐 갑자기 음악을 만들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할 때 그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상실의 시대 있잖아요. 상실의 시대인가요? 먼 북소리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제목 모르겠는데 소설가로 데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야구를 보고 그 잔디장인가 누워 있었다고 했거든요. 누워 있다가 문득 갑자기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 장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페를 운영했나? 뭐 죄송합니다. 제가 난 기억력이 없어졌어. 원래도 없었지만 애 낳고 없어졌어. 뭐 아무튼 무슨 가게를 자영업을 한 것 같고요. 그때 소설을 써가지고 그 소설이 쫙 해서 완성을 시켜요. 난생 처음 쓴 거잖아요, 소설이.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뭐 무슨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글 접수하는 문예 뭐 그런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 이제 보내고 잊어버려요. 보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다시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문예 창작 뭐 그런 거에 당선이 돼서 소설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갑자기 어떤 능력으로 책을 쓰게 될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같은 거를 보면 그분의 작업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눈을 뜨자마자 그냥 앉아서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막 뽑아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술술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술술 쓴 겁니다. 뭔가 술술. 어떤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작곡가가 뭐 5분 만에 나온 노래예요. 이런 표현 하죠. 애썼나요? 뭔가 누가 보기엔 너무 얻어 걸린 것 같은 느낌? 그죠? 근데 히트치고 책도 그렇게 써야 잘
팔립니다. 잘 읽히고요. 저도 어느 날은 앉아서 글을 쓸 때 쑥 나오는 글이 있고요. 어느 날은 쥐어짜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읽을 때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쑥 쓴 건 쫙 읽히고 쥐어짜서 쓴 거는 읽을 때도 끙끙대고 읽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나의 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 그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글을 쓸 때 도움을 준 게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좀 진짜 나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나를 알게 된다고 하면 또 이 가짜 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삶은 조금 덜 애쓰면서도 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후속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